괜찮으세요? 순찰을 돌고 있던 저는 넘어지는 좌판 앞에 있던 여성과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떡볶이 좌판, 소리를 지르는 건달들, 시장 골목에서 마주한 광경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못 본 척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과연 대위와 분식집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디오 방송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3명의 남자가 좌판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 부셔버려!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 문신이 드러난 팔 거친 말투, 건달들이었습니다. 이번 달 돈 안 냈지?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냈어요. 지난주에 냈다고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가가 올랐어. 더 내야지. 다른 남자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민간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된 상황이었습니다. 싫어요. 더는 못 내요. 벌써 30만 원이나 냈잖아요.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지금 우리한테 대들어? 건달 중 하나가 좌판을 흔들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튀었고 여자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아이가 여성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든 아니든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봐요.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건달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너? 한 남자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자를 보고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육군 대위 강민수입니다. 지금 하시는 행위는 명백한 공갈입니다. 저는 어깨에 계급장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건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군인이 뭔데 끼어들어? 이건 우리 일이야, 일. 공갈과 협박을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여성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건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과정을 기록하겠습니다. 계속하시려면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건달 중 한 명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위님, 이러지 마세요. 군인이 민간 문제에 왜 끼어들어요? 저는 지금 군인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부당한 행위를 목격했을 뿐입니다. 저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건달들은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이만 가죠? 하지만 대위님, 후회하실 겁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 위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녹음도 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건달들은 서서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다음에 봐요. 그들이 사라진 후 저는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서웠죠? 네.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가 엄마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도와줄게. 그날 저녁 저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연, 35살이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정말 갑자기였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례도 치러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아이가 있어서 버텼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이는 엄마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떡볶이 장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1년 전부터요. 다른 일도 해봤는데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좌판을 시작했어요.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하지만 해야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수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제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3달 전부터요. 처음엔 보호비라고 하면서 10,000원을 달라고 했어요. 10,000원이요? 네.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줬죠. 귀찮게 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난 거군요. 네. 다음 달엔 5,000원, 그 다음 달엔 100,000원, 이번 달엔 300,000원을 달라고 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000원이면 장사해서 버는 돈의 절반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요? 집세도 내야 하고 아이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어린 저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견뎌내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수연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어머니의 모습. 수연 씨, 제가 말했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안 돼요, 대위님. 보복이 무서워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해요. 만약 제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 아이는 어떡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오늘처럼 쫓아내기만 하면 돼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 연락처는 받아두세요. 혹시 또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바로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연은 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무거운 마음으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연이 걱정되어 틈날 때마다 시장 근처를 순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오히려 더 큰 보복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수연의 두려움이 이해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재혁? 사관학교 동기였습니다. 졸업 후 그는 국정원으로 갔고 저는 야전부대로 갔습니다.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혁아, 나 민수야. 오, 민수.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재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말해봐.
뭔데? 조폭들 신원 확인 좀 해줄래? 사진이랑 영상 있어. 조폭? 무슨 일 있어?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알겠어. 자료 보내줘. 2, 3일 안에 연락할게. 고마워, 재혁아. 정말 고마워. 뭐, 친구 사이에. 근데 민수야. 응? 조심해. 조폭들 건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니야. 알아.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재혁에게 전송했습니다. 이틀 후 재혁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자료 확인했어. 어떻게 됐어? 일단 커피숍에서 만나자. 전화로 하기엔 좀. 저는 부대 근처 커피숍에서 재혁을 만났습니다. 재혁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다 있어. 근데 민수야, 이거 좀 복잡해. 무슨 뜻이야? 두목 이름이 강태식이야. 나이 38, 전과 5번 폭행, 공갈, 상해. 그건 예상했어. 문제는 그 아버지야.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강철민, 육군 대령? 맞아. 7사단 연대장이야. 그리고 곧 사단장 예정자고.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강철민 대령은 육사 출신의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훈장도 여러 개 받았고 평판도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조폭 노릇하는 거 알까? 모를 거야. 강 대령은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거든. 만약 알았으면 진작에 손을 썼을 거야.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재혁아, 솔직히 말해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오히려 역효과야. 강태식 같은 놈들은 보복이 일상이거든. 그 여자분이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럼 위에서 압력을 넣는 게 제일 확실해. 강 대령한테 직접 가든지 아니면 재혁이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 삼촌 아직도 국방부 계시지? 저는 움찔했습니다. 삼촌 이야기는 왜 나와? 강우진 국방부 장관님 말이야. 너희 삼촌이잖아. 그건 그렇긴 한데 저는 평생 삼촌의 지위를 이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민수야, 이번엔 내 문제가 아니잖아. 그 여자분이랑 아이 생각해봐.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재혁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삼촌에게 연락할까? 평생 부탁 안 했는데. 하지만 수연과 지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삼촌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1년 전이었습니다. 명절 인사 전화였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삼촌, 저 민수예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삼촌도 건강하시죠? 그럼 덕분에 잘 있지. 근데 무슨 일이야? 내가 먼저 전화하다니 처음인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삼촌, 부탁이 있어요. 평생 부탁 안 했는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삼촌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연의 이야기, 건달들의 협박, 그리고 강태식과 그의 아버지 강철민 대령까지. 삼촌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수야. 네, 삼촌. 잘했다.
내가 연락한 거 잘했어. 삼촌,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의 아들이 조폭 노릇을 하고 있다니. 강 대령도 모를 거야. 내가 직접 연락해 볼게. 정말요? 그럼 이런 건 빨리 처리해야 해. 내일 중으로 연락 올 거야. 감사합니다, 삼촌. 고맙긴. 내가 옳은 일 하는 건데. 그리고 민수야. 네. 그 여자분 잘 지켜줘. 내 마음 나도 알아. 삼촌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일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 씨,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믿어주세요. 수연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대위님, 고마워요. 저 믿어요. 그 짧은 문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나야. 네, 삼촌. 강철민 대령한테 연락했어. 어떻게 됐어요? 충격받더라. 아들이 조폭 노릇하는 줄 꿈에도 몰랐대. 당장 호출해서 조치하겠다고 했어. 정말요? 그래. 강 대령은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자기 아들이 이런 짓 했다는 게 치욕이겠지. 며칠 안에 해결될 거야. 감사합니다, 삼촌. 별 말씀을. 그리고 민수야, 잘하고 있어. 약한 사람 지켜주는 거, 그게 진짜 군인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장을 찾았습니다. 수연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대위님, 수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 씨.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곧 해결될 거예요. 제가 알아서 처리했으니 걱정 마세요. 정말요? 수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네. 며칠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저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수연 씨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위님,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는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좌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강태식과 그의 일당 4명이 좌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저지른 잘못,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뜯어간 돈 전부 여기 있습니다. 강태식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좌판 수리비, 영업 손실 보상금,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쳐서 500만 원 드립니다. 500만 원? 수연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강태식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강태식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사과하네? 믿을 수 없어. 저 강태식이...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오는 거죠? 네, 사장님. 맹세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분들한테
절대 피해드리지 않습니다. 강태식이 일어서며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강태식 일당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강태식이 사과를 하다니 수연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대위님, 이게 대위님이 하신 건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제 안전하다는 거예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위님,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위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살았어요. 저는 쑥스러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수연이 말했습니다. 대위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수연 씨. 아니에요. 꼭 대접하고 싶어요. 제발. 수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먹어요. 저희는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자 수연이 말했습니다. 대위님,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태식이 그렇게 순순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수연 씨가 안전하다는 거죠. 대위님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세요. 특별하다니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다들 외면할 때 대위님만 나서주셨잖아요. 저희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의 과거 이야기, 지우의 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대위님은 왜 군인이 되셨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힘들게 사셨거든요. 저는 강한 사람이 되어서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멋지네요. 별로 멋진 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대위님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수연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도 멋져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왔잖아요.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어요. 저도요, 수연 씨.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별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목소리가, 웃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세상이 더 밝게 보였습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수연의 식당은 번창했고 저는 여전히 부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일상에는 새로운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말이면 수연의 식당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유와 놀아주고 수연과 대화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수연과 지유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꽃 진짜 예쁘다. 지유가 제 손을 잡고 뛰어갔습니다. 아빠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유는 언제부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수연이 제 옆에 섰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수연 씨.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저는 수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요. 제가 더 고마워요. 수연 씨와 지유를 만나게 해줘서요. 우리는 벚꽃 아래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용기가 때로는 사랑으로 이어진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입니다. 육군 대위이자 한 여성과 아이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들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요. 옳은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용기가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선물한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군인의 평범하지 않은 용기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